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죠 전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뭐 엄청나게 낮지도 않은 1380명의 어저께 1일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또 여전히 낮습니다. 아주 좋죠. 아주 좋은 이제 낮은 수치인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5만 8천 명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제 10만 명 아래. 그리고 지금은 또 5만 명대로 나오니까 나 정말 따봉이고요. 어쨌든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882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51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또 이제 플로리다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이제 3만 명을 돌파를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비교를 해 보자면은 이제 4만 9천 명입니다. 분명히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비해서는 현저히 낮죠.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주가 바로 이제 캘리포니아거든요. 캘리포니아 4만 9천 명, 무지하게 많죠. 이제 조만간 5만 명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36일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감소세가 나왔다는 그런 기분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 수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이제 감염자 수를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두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 가지고 최근 며칠간은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매일같이 뭐 조금 그렇게 높지도 않고 어떤 날은 또 높고 어떤 날은 또 낮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조만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도 감염자 수를 따라가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낮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 수는 6,400만 회분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배포한 양의 85% 정도 접종을 마친 숫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많이 하면은 할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 좋은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계속해서 많이 맞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을 수 있으신 분들, 대상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한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먼저 맞는 게 가장 이득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는 올해는 계속 잘 해야 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턴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기 그리고 백신 꼭 맞으시면서 올해도 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아마도 이제 3월달 중으로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슨앤존슨사에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미국 정부의 첫 번째 공급량으로 대략 한 2천만 회분을 공급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조지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규모 센터 4군데를 이제 오픈을 한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자에서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대항하기 위한 코로나 부스터 백신, 이 변이 바이러스만을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금 개발에 들어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2차를 접종하신 분들은 이제 3차까지도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위한 이 부스터 백신은 이 변이 바이러스만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나오는 이제 백신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뉴스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는 요번 미국 겨울 폭풍 때문에 이 한파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배송하는 거 문제 있었던 거 요번 주 안으로 아마 배송을 다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백악관에서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생산 단계
배송 단계 그리고 접종 인프라까지 완전히 통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찌르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린 뒤에 이제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5개월 동안 냄새나 입맛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게 되시면은 입맛, 그리고 이제 냄새도 못 맡는다고 하니까 꼭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지만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 아닙니까? 또 먹는 거 뭐 입맛도 없고 뭐 냄새도 못 맡는다고 하면은 또 인생이 또 얼마나 또 심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고 맛있는 거 그런 거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안 걸리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제 마일드 심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대략 한 3분의 1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증상이 몇 달간 간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몇 달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마일드한 심텀이 몇 달간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하니까 감염자 중에 3분의 1이나 이렇게 길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 최선입니다. 방역 제재 잘 하시고, 그리고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가서 맞으시고요. 그리고 또 뉴스에 또 이런 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연구 결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음식 또는 음식 포장 때문에 전염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음식을 투고를 해가지고 먹는 것은 안전하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많이 투고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저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를 위한 추모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할프 밀리언을 넘어섰잖아요. 50만 명을 넘어서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를 위해서 이제 추모를 어저께 했는데요. 연방 정부 모든 건물에 미국 국기를 이제 반만 개양을 하는 그것을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은 촛불,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를 위한 이제 촛불을 켜면서 희생자를 위해서 이제 묵념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일런트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연설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들은 우리가 다 알던 사람들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또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휴먼들,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서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경각심을 더 잘 국민들한테 심어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잘 하고 백신 잘 맞고 우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자라는 그런 소리죠. 역시 트럼프 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는 뭐 추모 같은 거 전혀 하지도 않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도 않았고 연방 차원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요거 이렇게 지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은 트럼프 탓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파우치 국장은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50만 명 넘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때 정말 트럼프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정말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50만 명 넘어간 것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중에서 20%를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중에서 5명에 1명은 미국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엄청나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우치 국장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때 말이죠. 트럼프 때 그 어떤 나라보다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처음에 잘 했다고 하면은 50만 명은 절대 안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같이 이렇게 부유하고 그리고 기술이 높은 나라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온 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발생을 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우치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우치 국장도 트럼프 밑에서 트럼프 정부 때 거기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회에 있었으면서도 굉장히 답답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미국이 흘러갔었는지 자신도 굉장히 의아해 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빨리 물러난 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우치 국장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그렇게 높고 그리고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가 정치 분열을 엄청나게 일으켜서이다 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걸로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정치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정치에 이용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은 코로나는 플레이다운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많은 이제 공화당 의원들 아니면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플레이다운하고 마스크 쓰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대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죠. 난장판이 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책임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짐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엄청납니다. 민주주의도 엄청나게 후퇴하고 전 세계 국제적 신뢰도 엄청나게 깨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도 말도 못하게 많이 죽고, 이것 때문에 미국에 대한 미국 이미지가 좋았던 이미지가 다 사라졌죠. 트럼프가 이제 4년간 집권을 하면서 특히 이제 마지막 작년에 아주 깽판을 쳐놨죠. 아주 개판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미국 CDC 국장은 지금 미국에 있는 어린이들 18% 정도만 학교를 리오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어린이들 72%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레드존에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레드존에 있기 때문에 학교 리오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 리오픈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걸림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보리스 존슨은 이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이제 감소세에 따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이제 단계별로 해제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4개월 동안 거쳐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은 이제 3월 8일부터 이제 학교 리오픈을 하나 둘씩 이제 시작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하나 둘씩 해제를 하면서 5월 17일까지 거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서서히 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많이 한 뒤로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 수들이 엄청나게 급격히 하락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함에 따라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많이 한 지역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격히 내려가고 입원자 수들도 굉장히 내려가는 등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그런 효과들이 하나둘씩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뭐 스코틀랜드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대규모로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50%가 지금 접종을 마쳤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뒤로 99%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왔었죠.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맞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빨리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을 이루게 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빨리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방어를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잘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맞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이제 300만 회분을 돌파를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알려드렸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새치기 접종 그것 파문이 엄청나게 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새치기를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대략 한 70명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 대통령의 가족들 등 아르헨티나 고위직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새치기를 하면서 접종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일째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평균 1000명 이상씩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트럼프와 비슷한 대통령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플레이 다운하는 그 지도자가 브라질에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심각하게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 달이 넘도록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1000명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여름이거든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 브라질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자리에 있다 보면은 겨울에는 또 미국같이 또 피크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미국에 또 이런 음모론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텍사스에 갑자기 폭설이 일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 텍사스 폭설이 정부에서 눈을 만들어가지고 폭설을 내렸다는 그런 음모론이 지금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이 어떻게 된 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 자연재해를 만들어가지고 텍사스에다가만 그렇게 눈폭풍을 그렇게 내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나사를 빨리 가서 좀 쪼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나사에서 화성에 이제 화성 탐사 로봇을 착륙을 시켰다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사에서 그 로봇 있잖아요. 그 화성 탐사 로봇, 그 로봇에 착륙하는 그 비디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저도 봤는데 엄청나게 신기하더라고요. 화성에 그 진짜 착륙하고 있던 그 모습을 막 화성의 모래가 날리고 그리고 그 화성에서의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인류가 화성에도 나중에는 정말 가서 탐사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보잉 777기의 엔진 문제 때문에 뉴스가 계속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 보잉 777기를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엔진 고장 이유는 바로 금속의 피로도가 높아가지고 그렇게 엔진 고장이 났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오는 28일 날 공개적으로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이 연설에서 트럼프는 2024년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공화당 사이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인기가 아직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도 2024년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짜증나네요. 또 이제 트럼프가 또 나와가지고 또 말장난하고 또 그런 거를 또 봐야 된다고 하니까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이제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가구들한테 이제 $600씩 주는 스티뮬러스 책, 캘리포니아에만 주는 그 스티뮬러스 책에 이제 사인을 할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인을 하게 되면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570만 가구는 이 600불의 스티뮬러스 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럼 미국 주식시장을 봐야죠. 미국 주식시장 어저께 난리 났었죠. 엄청나게 기술주들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폭락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0.7%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이 폭락한 데 있어서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박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기술주들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그런 주식들은 어저께,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살짝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은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채가 상승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려가 된다는 그런 뉴스도 많이 올라오면서,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미국 국채는 더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올해 안에 미국 국채 금리가 3%를 넘길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가 돼 가는 그런 시점이 있으면서 아마도 다음 달부터는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 회복과 금리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이 기술주들이 어저께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하고요. 아마도 오늘도 그 빠지는 게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 정도가 빠졌어요. 아마도 오늘도 계속 빠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현재 1조 9천억 원에 대한 그 경기 부양책 그 통과를 시키려고 공화당 의원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력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 일자리 대략 한 700만 개 정도 더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기부양책 빨리 신속히 통과를 좀 시켜달라고 공화당 의원들한테 그렇게 또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옐런 재무장관은 어저께 미국의 이제 성공적인 이제 경기 회복은 팬데믹 전 수준의 이제 고용 수치를 보여줘야지만 미국의 성공적인 경기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저께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이 돈을 푼 게 자산 시장에만 그렇게 돈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돈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국가에서 돈을 풀 때 자산 시장에 그렇게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에 돈을 풀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시장에 돈을 풀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에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들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자산 시장에만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려져 가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양극화, 빈부격차가 더 늘어났어요. 이거 계속 두면은 나중에 부딪히게 되고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격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격차를 줄이려고 하면은 이 저소득층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뿌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지금 돈을 푼 게 다 이 부자들한테만 지금 자산 시장에만 이렇게 부풀려져 가지고 다 자산 시장에만 지금 돈이 가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 돈을 직접적으로 뿌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좀 고용 시장에 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좀 빈부격차를 좀 줄이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산 가격도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이제 격차가 좀 좁아지는 그런 국가 정책을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옐런 장관은 어저께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너무 투기성이고 너무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디지털 달러, 비트코인 같은 거죠. 뭐 완전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이런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가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은 계속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어저께 오늘 뭐 난리도 아니게 또 계속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뉴스 올려드렸을 때 비트코인 58,000달러 돌파를 하는 등 계속 기세가 하늘을 찔렀지만,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어저께 또 말을 비트코인 너무 비싼 것 같다 또 이렇게 또
주둥아리를 이렇게 털다 보니까 또 비트코인 엄청나게 폭락을 해가지고 5만 달러 무너졌고요. 지금 4만 6천 달러까지 지금 밀렸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정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어쨌든 예전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따봉따봉 따따봉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위험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도 어저께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너무 지금 위험하다. 투기성이 너무 강하다. 비트코인 광풍 너무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위험해 보여요. 위험해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JP 몰건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볼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 뒤에 있는 그것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게 무엇인고 하니까 핀테크라고 합니다. 핀테크. 이 핀테크라고 하는 것은 파이낸셜 테크, 파이낸셜 기술주, 페이팔 같은 거, 로빈후드도 뭐 핀테크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파이낸셜 테크들. 그 기업들에 관해서 잘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또 JP 모건에서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을 볼 게 아니라 핀테크를 잘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뉴욕에서는 극장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주지사 이제 쿠오모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뉴욕 극장은 오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이제 풀리 오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극장가가 뉴욕 같은 경우에는 1년 넘게 문을 닫아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오픈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올라오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AMC 주식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AMC 주식이나 뭐 시네마크 같은 그런 영화관 주식들은 어저께 또 많이 올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리 오픈이 아니라 정원의 25%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극장 오픈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오픈을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의 대항마인 이제 루시드 모터, 이 루시드 모터의 IPO 이제 공개를 이제 곧 하잖아요. 이 기업 상장을 앞두고 이 기업 가치가 240억 달러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루시드 모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엔지니어들, 테슬라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따로 만든 자동차 전기 회사거든요. 그래서 올해 루시드 모터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발매를 한다고 했어요. 테슬라랑 굉장히 비슷한 행보를 가지고 가면서 테슬라랑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에 올라와 있는 전기차 회사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 루시드 전기차 회사나 테슬라 전기차 회사 어떻게 정말 이제 라이벌 구도로 갈지 한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BMW 회장이 이렇게 또 테슬라한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전기차 지배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그 자동차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자동차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히 테슬라를 넘어서는 그런 자동차, 전기 자동차들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2030년쯤 되면은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에서 전기 자동차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대략 한 9년 남았는데 이 9년 안에 전기 자동차 무지하게 많이 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높은 주식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나쁜 뉴스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주식 엄청나게 빠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900달러를 앞보고 있던 그런 테슬라 주식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600달러대로 떨어졌더라고요. 650달러도 찍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풀이장이요. 지금 풀이장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테슬라 주식도 한번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회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스타링크. 스타링크는 저궤도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띄워가지고 지구 전체를 덮어가지고 지구 전체에
초고속 인터넷을 하게 한다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에 대해서 어저께 또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내년쯤이면은 지구 전체를 덮은 이 인공위성이 지구 전체에, 그러니까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도는 지금 보통 평균 인터넷 속도의 2배 이상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링크닷컴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지금 벌써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좀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처음 가입을 하면서 기계를 사야 됩니다. 인공위성, 그 적게도 인공위성한테 이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인공위성 접시를 사야 돼요. 그 접시가 $500고요. 500달러 플러스 매달 한 달씩 내야 하는 그 인터넷 비용 서비스가 $100입니다. 100달러. 그러면서 텍스, 뭐 배송비 하니까 처음 내야 되는 돈이 뭐 거의 $700더라고요. 700달러 내고 나서 매달 100불씩 내야 되는, 저같이 이런 뭐 그냥 뭐 도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전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서 사람들은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오지에 있는 사람들, 좀 도심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인터넷이 좀 굉장히 느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스타링크였고요. 그리고 어저께 원유 가격이 4%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시다시피 지금 텍사스는 한파가 들이닥쳐가지고 뭐 정유소나 이제 원유 뭐 뽑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다 멈춰 있잖아요. 이 멈춰 있는 텍사스 설비 정상화 하는데 최소한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2주가 걸린다고 해가지고 이 원유 가격은 4%나 이제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기름을 넣어갔는데 엄청 올랐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엄청 올라가지고 제가 코스코에서 넣는데도 불구하고 3불 70전인가 넣었어요. 고급류 넣거든요. 저는 고급류 넣는데 3불 70전이면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엄청 비싼 거예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